안녕하세요. VXC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레임 튜토리얼 베이직 1-3 미디어 허브 살펴보기입니다. 미디어 허브는 미디어를 불러오고 내보내는 등 다양하게 미디어를 관리하는 곳으로 미디어를 불러오기 전에 미디어 허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허브를 클릭하고 위쪽에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여기 홈 화면에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들이 보입니다. 저는 연결해 놓은 제 하드디스크 마이 패스포트를 선택해서 원하는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약 미디어가 있는 폴더 위치가 내가 자주 즐겨 찾는 폴더이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파일이 있어서 자주 찾게 될 위치라면 여기 북마크 버튼으로 북마크를 추가해서 빠르게 해당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북마크를 선택하고 조금 전 만들었던 북마크 리스트를 선택하면 다시 제가 원하는 폴더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마크는 프로젝트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한 북마크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 위치를 위쪽 파일 위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가기 화살표를 눌러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거나 이 파일 위치 경로를 선택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임은 원래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곧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만 표시가 되었는데요. 2022.2 버전부터는 우클릭 Show All 버튼으로 지원하지 않는 파일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플레임은 mp4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건 가능하지만 mp4로 익스포트 하는 것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폴더 안에 미디어들을 보면 지금처럼 썸네일로 볼 수 있고요. 리스트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이나 리스트 크기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파일 시퀀스 선택해서 시퀀스로 가져오거나 프레임을 선택해서 특정 프레임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스와이프 기능으로 프리뷰 화면을 띄울 수 있는데요. 여기 프리뷰 버튼으로도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프리뷰 화면에서 미디어를 재생하거나 스크러빙 할 수 있고요. 또 이 화면에서 클립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클립명, 포맷, 프레임 레이트, 해상도 등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여기 메타데이터 버튼으로 클립의 메타데이터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확장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미디어를 볼 수 있고요. 화면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 버튼과 아웃 버튼으로 클립 인점과 아웃점을 찍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을 가까이 보면 멀티라는 태그가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멀티 태그는 이 파일에 여러 채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나 오디오만 있는 파일이 아닌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있거나 비디오와 알파 채널이 있는 등 2개 이상의 파일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멀티 태그가 붙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멀티 태그가 없는 파일은 비디오 트랙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멀티 태그 미디어를 보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태그를 더블 클릭해 보면 파일을 펼쳐서 갖고 있는 모든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채널이 접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단을 보시면 미디어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와 관련된 탭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너럴 탭은 클립을 가져올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여기 클립 옵션 아래 캐시와 프록시 버튼이 있는데요. 캐시가 꺼진 상태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원본 파일에 링크하여 작업하게 됩니다.
캐시를 끄고 불러온 파일은 여기 파일에 mov라는 태그 색상이 밝은 회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잠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캐시 버튼을 켜서 활성화하게 되면 원본 파일을 링크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플레임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복사본으로 캐시 미디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 파일이 USB에 있어서 연결해서 작업을 하다가 USB를 제거하거나 원본 파일의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을 경우에도 캐시 미디어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사본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지 용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캐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캐시를 켜고 가져온 파일을 보면 mov 태그 색상이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하지 않은 파일은 밝은 회색, 캐시한 파일은 어두운 회색으로 이 색상을 보고 캐시 여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각자 작업 환경에 따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캐시를 해야 하는 파일을 캐시 버튼을 끄고 불러온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캐시하지 않은 클립, 우클릭해서 미디어 캐시를 해주면 됩니다. 프록시도 마찬가지로 로컬 사본을 생성하는데요. 크기가 작고 최적화된 상태의 미디어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원래 크기의 클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프록시를 사용해서 플레임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K 이상의 고해상도 소스나 R3D 파일과 같이 사전 처리가 필요한 파일에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 버튼은 매트나 알파 채널이 포함된 파일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는 곳인데요. 클릭해서 보면 알파 채널을 안 가져오거나 합쳐서 가져오거나 멀티 채널로 가져오는 등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레졸루션은 클립을 어떤 해상도로 가져올지 선택할 수 있고요. 원본 소스의 해상도가 아닌 다른 해상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소스 해상도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Same as 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율이나 비트 뎁스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거나 원래 소스 그대로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컬러 매니지먼트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포맷 스페시픽 옵션은 다양한 파일 포맷을 가져오기 전에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고요. Show 포맷을 끄고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 형식 그대로인 퀵타임 또는 dpx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how 포맷을 켜고 임포트 옵션을 보거나 편집할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3D 파일처럼 사전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디어 허브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디어 임포트와 미디어 패널의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